고장 진단 및 처리하기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고장이란 기계 부품이나 요소가 변형되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사용하기에 불안전하고 신뢰성이 없는 초기 결함, 초기 고장, 열화, 손상 등이 고장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화는 올바르게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자연 열화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촉진되는 강제 열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볼트의 조임이 풀려서 생기는 흔들림, 급유의 부족에서 오는 습동면의 마모, 칩 등에 의한 발열 등 강제 열화의 요인이 됩니다. 열화 상태는 측정에 의해 판단하며 열화 상태가 기준 이상이면 복원해야 합니다.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바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는 설비의 각부의 점검, 먼지 및 옥물의 청소, 열화의 강제 방지, 열화의 발견, 흔들림, 진동, 발열, 이상한 소리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고장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장의 형태는 기계계통의 고장,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계통의 고장으로는 변형, 파손, 면 변경, 재료의 변형, 변이, 누설, 오염 등이 있으며, 전기계통의 고장으로는 진동, 이상음, 발열, 이상압력, 가부하장치, 작동불량, 배출량 불량, 속도불량, 지시불량, 압력불량, 온도불량, 가온전, 계량불량, 제어불량, 전력불량, 고착, 소성, 변형, 단전, 변색, 개폐불량, 트립, 감도불량, 접촉불량, 작동 확인 불량, 온도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장을 예측하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OS인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복원이란 원래의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설비의 강도, 정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원을 해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지 않는 이유로는 열화를 감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판단 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복원에 의한 방법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원래의 바른 상태를 모를 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장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장의 원인에는 설계 결함, 제로 결함, 공정과 생산 결함, 조립 부적합, 설계 부적합 또는 사용 조건 미흡, 정비 결함, 운전 부적합 등이 있는데, 기계 요소와 부품 고장의 기본 인자는 외력, 시간, 온도, 그리고 부식성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반 브레이크 작동 불량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반 브레이크 작동 불량 원인으로는 브레이크의 라이닝 마모, 림의 스위치 고장,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간격 과다, 브레이크 라이닝에 물이나 기름이 묻어 제동력 감소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제동이 불량하면 점검하여 원인을 찾아 조작 또는 부품을 교환하여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작기 정밀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에 대한 시험 통칙입니다. 이 시험 통칙의 적용 범위는 공작기계 운전 성능, 정적 정밀도 시험, 공작 정밀도 시험을 시행할 때 공통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 및 각 시험 방법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험은 원칙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작한 공장에서 시행한다. 둘째, 공작기계 운전에 필요한 성능이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계를 설치하고 조정한 후에 시행한다. 셋째, 시험은 원칙적으로 기계를 분해하지 않고 시행한다. 넷째, 그 기계에 부착시킬 전동기, 전장품 및 기타의 모든 장치를 부착하고 윤활유, 작동유, 젖상유 등을 채운 상태에서 시행한다. 다섯째, 시험은 공작기계 각 부에 걸쳐 운전하며 온도, 윤활유 등의 상태가 안전한 후에 시행한다. 여섯째, 정적 정밀도는 원칙적으로 공작기계에 공작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한다. 일곱째, 둘 이상의 검사가 있을 때는 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여덟째,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구 및 그 정밀도는 검사 방법에 따른 검사표를 준하여 시행한다. 9째, 검사표에 준하는 측정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밀도의 기구로 대체하여 시험할 수 있다. 10번째, 시험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원인을 조정 및 수리 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행한다. 11번째, 같은 설계의 공작기계의 강성시험은 대표적인 한 대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 결과로 대체시킨다. 12번째, 정적 정밀도 검사에서는 공작기계 구조상 측정거리가 기준보다 작을 때에는 규정 허용치의 수치를 거리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13번째, 검사 결과 정적 정밀도와 공작 정밀도가 다를 때에는 공작 정밀도를 중시한다 등이 있습니다. 공작기계 정밀도 검사의 두 번째로는 운전시험이 있습니다. 공작기계 운전시험 항목으로는 기계의 각부를 조작하여 그 작동의 원활성 및 기능의 확실성을 시험하는 기능시험,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 상태, 온도 변화, 소요 전력을 시험하는 무부하 운전, 부하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 상태와 가공 능력을 시험하는 부하 운전 시험, 조작 또는 공작 정도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험하는 백래시 시험, 그리고 공작 정밀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부분에 하중을 가하여 변형 상태를 시험하는 강성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공물의 불량 현상과 결함 상태에 따른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 시 진동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배드의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반 다리 부분의 조정 볼트로 평행을 맞추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공면의 떨림 현상이 나타나며 공구의 치핑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축에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가로 이성대와 공구 이성대의 틈새가 크기 때문에 조정 너트로 주축 베어링 간격을 조정하거나 교체하고 새들과 공구대 이성대의 지부 틈새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공물의 양끝 부분의 치수가 다를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척 작업인 경우 주축의 중심이 배드면과 수평으로 평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고, 양 센터 작업인 경우 양 센터의 중심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척 작업인 경우 주축대 조정 나사로 주축 중심과 배드와의 전후 평행도를 조정하며, 양 센터 작업인 경우 심화압대의 조정 나사를 조정하여 심화평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공물의 양 끝부분보다 중앙 부분의 치수가 큰 경우는 가공물의 길이가 지름에 비하여 길어서 배불력에 의한 힘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정구를 사용하여 힘 방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물의 양끝 부분보다 중앙 부분의 치수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축의 중심이 배드면과 수직으로 평행을 이루지 못한 경우로 이와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계의 운전 상태가 이상 징후를 보이거나 가공물에 나타난 결과가 제품의 공차를 벗어난다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원인을 진단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 원인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기계의 각 부위에 이상 현상이 복합되어 가공물에 전달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KS 또는 ISO에서 규정하는 장비의 정도를 참고하거나 회사의 장비 관리 지침서를 참고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장 여부 결정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정밀도가 가공물의 정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요구하는 제품의 정밀도를 얻으려면 기계의 결함 상태를 검사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보통 선반의 결함 상태 검사 및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드의 수평이 맞지 않을 때에는 양복대 위에 정밀 수증기 2개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배드의 양끝과 중앙 위치에 측정하여 선반 다리 부분에 조정 볼트로 수평을 맞춥니다. 두 번째로 주축의 흔들림이 발생할 때에는 척에 수직으로 다이얼 게이지를 접촉하고 주축을 고속 회전시켜 검사합니다. 조정 방법은 조정 노트로 주축과 베어링 간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로 양센터 중심이 맞지 않을 때는 주축대와 심압대 사이에 테스트바를 설치하고 앙복대 위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한 후 테스트탑의 측면을 좌우로 이동하며 검사하는데 조정 방법은 심압대 조정 볼트로 중심을 맞춥니다. 네 번째로 새들과 가로 이성대의 틈새가 클 때는 베드 위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여 가로 이성대에 접촉시키고 가로 이성대를 전후로 이동하여 측정하며 검사하는데 조정 방법은 지부 조정 볼트를 이용하여 틈새를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왕복대와 리드 스크루의 틈새가 클 때는 하프너트를 물리고 베드 위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한 후 앙보대 측면에 접촉시키고 반대의 방향에서 힘을 가하여 검사를 해서 복원 불가 시 하프너트 또는 리드 스크루를 교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리용 공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리용 공구는 기계 장비 설치 및 조립, 유지 보수, 수리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로 사용 방법에 따라 수공구, 동력 공구, 특수 공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수공구는 비틀어서 볼트나 너트를 조이고 풀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구인 스패너, 레버의 원리를 이용해서 양력을 배가시키는 작업용 공구인 프라이어, 나사못 등을 조이거나 푸는 데 사용되는 공구인 스크루 드라이버, 축에 고정되어 있는 기어나 베어링을 뺄 때 사용하는 공구인 기어 플러, 그리고 해당 부위를 타격하여 견고하고 깊게 고정하는 공구인 망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계 장비 설치 및 조립, 유지 보수, 수리 작업에 사용되는 동력 공구는 동력에 따라 크게 전동 공구, 공학 공구, 유압 공구로 나눌 수 있는데 전동 공구 종류에는 전기 드릴, 충전 드릴, 전동 임팩트 렌치, 충전 임팩트 렌치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